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어, 형태주의 상담 이론을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요 이제 형태주의의 상담 기법을 위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어 정리를 쭉 해봤는데, 자, 이 형태주의 인간관은 우리가 어떤 걸 중심으로 보라 그랬습니까? 일단 전체성, 통합, 균형, 완성, 이러한 단어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전체다, 통합된 것이다,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게스탈트는 현재, here and now, 현재를 중심으로 한다. 자, 그리고 게스탈트의 인간의 성격은 세 가지, 자아, 자아상, 존재,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와, 그리고 형태주의, 연합주의, 이런 연합주의의, 행동주의 연합주의에 이제 반발해서 어떤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일 것이라고 하는, 인간은 동물에서 비유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인간은 하나를 알면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것들까지 인지를 해서 학습이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를 알려주면은 열을 알 수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연합주의에 좀 반발을 좀 했다고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이 게슈탈트 이론은 이제 here and now, 현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를 한 그러한 이론이고, 또 어떤 과거를 현대를 끌고 와서 현재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거의 주요 기법은 완전 뒤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빈의자 기법,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버지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빈의자 기법을 한번 적용을 한 기법이다. 그래서 이 빈의자 기법이 이제 게스탈트의 대표적인 상담 기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경과 배경, 또 미해결 과제, 그리고 이제 히피, 자, 그리고 이제 알아차림. 우리가 알아차림은 어떤 유기체의 어떤 욕구나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욕구나 감정을 좀 지각한 다음에 이제 게스트할때를 형성해 나가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경으로 떠올리는 행위죠. 이것이 이제 알아차림이다. 배가 고프면 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같이, 그리고 외로우면 내가 뭐 이성 친구를 좀 사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알아차림이, 그러면 그런 알아차림이 이루어졌으면 바로 이제는 행동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는 이런 것까지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접촉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접촉은 사실은 내가 알아차린다고 해도 접촉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생명을 위한 생명수다 하고 굉장히 접촉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고, 접촉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고, 순간에서 순간으로 흘러가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개별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환경이나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접촉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또 다른 사람, 타인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는 본인이 알아차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가 멍하니 딴 생각을 하면서 나의 말을 잘 듣고 있지 않을 때, 이봐, 내 말 좀 들어봐, 나 좀 봐줘, 이런 어떤 타인이나 또 환경과 접촉을 시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번에는 부적응
행동입니다. 자, 부적응 행동 영역에는 첫 번째 이제 각성의 결력, 지각, 또 각성, 이러한 그 각성의 결여가 되면은 이런 부적응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각성의 결여는 엄격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자기가 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보다도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이러한 자아상에 따라 행동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 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자아상에 따라 행동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원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적응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책임의 결여. 자,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대신에 외부에 의존하려고 하면은 이거 역시 부적응 행동이다. 그 다음에 환경과 접촉 상실, 아예 환경과 접촉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의축은 개인의 경계가 너무 경직되어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어떠한 투입도 허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긴장과 자폐증이 있으면은 그 외부 환경으로부터 어떠한 투입도 허용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부정형 행동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형태의 미완성 또는 미해결의 일, 여러분들이 충족되지 못한 욕구, 또 표현되지 못한 감정, 또 개인에게 중요한 미완성의 대인관계 상황과 관계, 원한이라든지 선입견, 강박적 행동, 조심, 자기 파괴적 행동 등에 매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 원한 같은 거, 형제들과도 원한이 굉장히 많은데 아예 안 보고 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도 미해결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회피하는 경우가 많죠. 굳이 뭐 해결하지 않고 그냥 회피. 어쨌든 이런 것도 하나의 미해결 과제다. 이런 게 있을 때 부적응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욕구의 부인. 자,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부정해 버리는 것이죠. 자, 부정해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극화.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두 개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게스탈트 상담에서는. 그래서 아까 그 부정응 행동이 각성의 결여, 책임의 결여, 그리고 환경과 접촉 상실, 또 미해결된 일, 자기 어떤 욕구를 부인하는 거, 그 다음에 양극화되는 거. 자, 분열의 또 다른 형태를 말하죠. 강함이 있으면 약함이 있고, 남성다움이 있으면 여성다움이 있고, 무력이 있으면 무능력이 있고, 참 능력이 있으면 무능력이 있고, 이러한 연속성상의 어느 한쪽 극단에만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양극화는. 그래서 양쪽에 극단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이제는 통합해 가는 과정인 것이죠. 뭐 내가 약할 때 있고 강할 때 있고 이런 통합, 이렇게 왔다 갔다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내가 강함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거 역시 부정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염려도,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 염려만 계속 가지고 있어 보세요. 때로는 걱정 없음도 와야 되겠죠. 또 항상 적극성만 있다. 그럼 너무 지치죠. 수동성도 좀 필요하고, 안전, 불안전, 자신감, 수치심, 예, 이렇게 어떤 한쪽 극단에만 자기를 바라보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균형 있게 서로 왔다 갔다 교환 왕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고문 게임은 참고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의 인격이 이러한 승자와 패자로 양분되어 있다라고 볼 때, 양분되어 서로 싸우고 있죠. 그리고 서로를 통제하면서 결말이 없는 싸움을 계속하게 되면 서로 좌절하게 되고 결국 둘 다 참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자기 고문 게임이라고 합니다. 적절히 타협하고 통합시키고 균형 있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알아차림과 접촉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죠. 너의 욕구가 뭔지, 너가 바라는 것이 뭔지, 그것을 너가 알아차려서 그것을 어떻게 접촉을 할 것인지, 접촉을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는 접촉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자각에 의한 성숙과 통합의 성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각에 의한 성숙과 통합의 성취. 자, 이것은 여기 지금의 삶에 충실하도록 도와야 한다. 자, 여기 지금의 삶에 충실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저는 상담 목표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여기의 삶에 충실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또 과거로 인해서 지금 어떤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고 그러면 그걸 전부 현재로 끌고 오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냥 다 해결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감정, 지각, 사고, 신체가 하나의 전체로서 하나의 전체로서의 통합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줘야 됩니다. 이 책임감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스스로 어떤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하니까 어떤 알아차림을 했어도 스스로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접촉을 시도를 하려 안 하겠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좀 줘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수용하고 책임감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의 방향을 우리가 항상 외부로 돌리면은 안 돼요. 이것을 자기 내부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여러분들이 그러한 환경에 대한 부정응 또는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것들이 덜하다, 감소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의 방향을 외부로 하지 말고 내담자 자신에게 돌리도록 한다. 자, 그러므로써 이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수용하자.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이런 잠재력의 실현. 자, 잠재력의 실현에 따른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자,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각성과 함께 외부 지지에서 자기 지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자, 외부 지지에서 자기 지지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삶을 더 풍부하게 하고 변화와 성장을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 자, 첫 번째 알아차림과 접촉의 증진, 그리고 여기 지금의 삶에 충실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전체로 통합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성숙과 통합의 성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책임감과 어떤 잠재력의 실현에 따른 성장과 변화를 이루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상담 과정을 살펴보면은 자, 5계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는 인간의 인격을 양파 껍질에 비유를 하면서 개인이 심리적 성숙을 얻기 위해서 신경증의 층들을 벗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섯 가지, 자, 이 5가지 상담 과정입니다.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줘야 될 것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개의 층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피상층이죠. 허위층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있었어? 뭐 아니면은 요즘 많이 쓰이는 말 언제 술 한잔 먹자 이렇게 어떤 진심이 없는 진실성이 없이 상투적으로 대하는 그냥 거짓된 상태로서 개인은 어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규범에 따라서 이런 피상적인 만남을 한다. 이것이 이제는 피상층, 허위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기 역할층입니다. 이건 우리가 공포층이라도 하는데, 자,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자신의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이 부모나 주위 환경의 기대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있어도 부모님이 그걸 싫어하고 또 부모가 시키는 걸 좋아하면은 부모님이 기뻐하니까 부모님이 시키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부모나 주위 환경의 기대에 따라서 내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굉장히 이렇게 되면 자녀가 여러 가지 어떤 성격적인 문제가 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줘야 될 거 역할 연기층, 연기 역할층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층은 공경층입니다. 공경층. 이것은 교착증이라고 하는데 개인은 자신이 했던 역할 연기를 이제 지각하게 되죠. 더 이상 같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대해서 이제 너무 지쳤어요. 공경과 허탈감, 무력감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립을 하자라고 하는 자립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 공경증은 자립과 관련이 돼 있다. 너무 이제는 그러한 어떤 역할 연기를 자신이 했던 그냥 역할 연기를 더 이상 이제는 수행하는데 무기력감을 경험을 하는 거죠. 이제 자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파층입니다. 내적 파열층이라고도 하는데, 개인은 그동안 억압되어 온 어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욕구와 감정은 이것이었구나. 알아차리게 되지만 이것을 겉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안으로 억압시키는 거죠. 자신의 어떤 무의식 속이나 이런 것으로 내적으로 그냥 억압시키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안으로 억제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냥 집어넣는 거죠. 자, 폭발증은 외적 파열음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을 더 이상 나도 모르게 억압시킨다든지 의도적으로 억제한다든지 이러한 하지 않고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본인이 정말 원하는 거 그냥 욕구와 감정이 있으면 외부로 표출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그 심리적인 측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상담 기법을 살펴보면은 자, 욕구와 인식 측면인데요. 기스탈트 치료에서 주로 초점을 맞추는 인식의 영역은 뭐 감정을 인식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체험되는 욕구와 감정을 자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법이죠. 너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니? 또 신체의 인식,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신체 감각의 탐색, 특히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신체 부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법이죠. 그다음에 환경인식,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공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한다. 그래서 현실과의 접촉을 증진시켜주는 방법, 기법이고,
또 언어인식,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언어 사용 습관을 면밀히 관찰해서 이러한 비생산적인 언어 습관에 변화를 주게 한 기법인 것이죠. 책임인식, 자신이 지각한 것에 대해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나에게 있다 는 말로 끝을 맺게 함으로써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게 하게 위한 기법이죠. 이러한 책임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감정이라든지 신체, 환경, 언어, 책임을 인식하게 한다. 이게 이제 욕구와 인식 측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꿈 작업. 자,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꿈의 분석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분석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저항 분석, 뭐 이런 거, 이 분석, 꿈의 분석, 이거는 프로이트죠. 이 분석이 들어간 건 프로이트입니다. 이 형태주의에서는 꿈 작업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태주의의 상당 기법에 그 꿈의 분석하면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꿈의 분석은 프로이드입니다. 꿈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담자가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하고 꿈의 각 부분을 경험하게 하는 기법인 것이죠. 그 프로이드의 꿈의 분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빈의자 기법입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그 게스탈트 상담의 대표적인 상담 기법입니다. 과거에 그 어떤 한 학기 동안 진로 탐색이라고 하는 거, 자기 분석을 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한 학기 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학생은 내가 왜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학생이 있어서 그 제가 뭐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된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컸어요. 25년 동안 쌓여 있었던 거죠. 미해결 과제가 있었는데 너무 깊게 쌓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집단 심리 집단사는 전문으로 보내야 되는데 한번 빈의자 기법을 소개를 해서 한번 해보라고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물어봤죠. 빈의자 기법 상담을 좀 스스로 해봤니? 일단 했대요. 근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냥 과거의 이야기를 그냥 과거에서 했던 거예요. 그 과거의 일을 현재로 끄집어 와서 그거를 아주 그냥 초토화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빈의자 기법은 이런 내담자로 하여금 빈의자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다양한 성격적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게 해서 내담자의 투사를 구체화하기 위한 치료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직면은 내담자의 감정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음을 지적하여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진정한 자기와의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이고, 또 차례로 돌아가기는 특정 주제나 감정을 집단 내 모든 구성원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표현을 하는 기법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꿈의자 기법, 빈의자 기법, 꿈 작업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은 내담자 습관적인 움직임이나 동작을 과장하게 표현하게 해서 행동과 연결된 느낌을 강화하고 내적 의미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이제 과장이다 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7번째는 제가 한마디 충고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내담자의 말 속에
암묵적 태도나 메시지 인식을 의해서 내담자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특정 문장을 반복할 것인지를 상담자가 묻는 기법이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줘야 될 것들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자각 촉진 방법을 해서 욕구, 니드를 하는 거, 욕구와 감정 알아보고 신체적, 환경적 이런 거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와 빈 의자 기법, 꿈 작업, 특히 빈 의자 기법과 꿈 작업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